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 역시 이준석과 윤석열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 방송에서 이준석과 윤석열을 이 보수 우파 세력에 침투한 트로이 목마, 뱀 같은 존재로 이제 자주 묘사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활동을 방치한다면 결국은 보수 우파가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월호 선장 이준석 기억하실 겁니다. 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과 국힘당 대표 이준석 간에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리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만약에 이제 이 야권의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대통령이 되었다. 그 경우 탄생할 정부는 문재인 버전 2.0이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우파 세력을, 보수 우파 세력을 완전히 해체해버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과 손을 잡게 됩니다. 그것에 관한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세월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장 가슴 아픈 사건,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특히 이 꽃다운 생명들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슬픔의 무게는 엄청납니다. 이런 어떤 이제 비극적인 사건을 이 추잡한 정치판에 빗대어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과 이 국힘당 당대표 이준석 간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배가 어떤 사건, 사고에 의해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 안에 있는 승무원이라든가 승객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자는 선장입니다. 선장이 이제 모든 것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최종적인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배가 이미 기울기 시작한 그 상황에서 일단 이 매뉴얼에 따르면은 모든 승객들은 갑판에 대기해야 합니다. 이 오픈 스페이스에 있어야 합니다. 배가 이 물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배는 글자 그대로 이 함정이 되게 됩니다. 탈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에 어떤 위기가 닥치면은 모든 승객은 갑판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일단은 대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이제 이 퇴선 명령이 내려지게 되면은 구명정을 던져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각자 도생입니다. 일단 다 탈출을 합니다. 침몰하는 배에서는 일단은 탈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월호 선장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내 방송에는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것이 이 좌빨들이 이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할 때 이제 계속 쓰는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당구수라고 이런 주술에 휩싸여서 인신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아이들을 희생시켰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명령을 받고 이 선내에서 가만히 있어라. 이런 방송을 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지어냈죠. 이런 이야기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가만히 있어라. 이 문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진은 워싱턴주 이제 시애틀에서 이 왔다 갔다 하는 페리입니다. 근처에 섬이 많기 때문에 이 워싱턴주 이제 시애틀에 있는 사람들은 페리를 자주 타게 됩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이 안에 이제 어떤 식당이 있습니다. 햄버거를 굽는 데서 이 조그만 불이 났습니다. 아주 작은 불입니다. 불을 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선장은 모든 승객을 이제 갑판으로 나올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승객들은 이 구명조끼를 입고 한 200여 명 넘죠. 이 갑판에 서서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식당 안에 발생했던 이제 작은 화재를 면밀히 조사하고 가스 누출이 있는가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검증을 마친 다음에 이 승객들은 이제 다시 이 선실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에서 어떤 위기가 발생하면 승객들을 일단 오픈 스페이스에 이제 내어두고 언제든지 탈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매뉴얼입니다. 이준석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국힘당 당대표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은 이 대한민국 선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거의 확신을 하고 있죠. 이것은 어느 이제 페이스북 패친께서 올리신 글입니다. 미국 교포신데 이준석이가 미국에 와서 최근에 이제 미국에 와서 이런 짓을 했습니다. 민주주의 꽃을 피우다. 투표하려면 국외 부재자 제외 선거인 신고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 이 밑에 보면은 우편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제외 교포, 제외 국민들의 상대로 우편 투표 이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이준석이나 선관위는 우편 투표를 확대를 하겠다.
이것을 이제 이 우편 투표를 선전하기 위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작년 11월에 미국에서 우편 투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이 사전 선거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이가 선관위의 앞제비가 되어서 미국에 가서 이 사전 투표, 우편 투표를 독려를 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 시스템, 이 국민의 참여권은 침몰하고 있습니다. 이 침몰하고 있는 배에서 뭐 황교안 후보라든가 민경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국민들을 일단 갑판에 내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야, 이거 이제 배가 침몰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선내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정당 내 당내 경선, 당내 선거 시스템에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 배 속에 들어가서 선실에 가서 가만히 있어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준석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세월호 선장 이준석과 이 국힘당 당대표 이준석이 이 임박한 위험 혹은 눈앞에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확신을 하고 있지만 이런 엄청난 민주주의의 위험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선실에 가서 이제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가 어느 날 이제 갑자기 눈을 뜨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라져서 이 대한민국이 뭐 공산국가 뭐 어떤 권위주의 체제, 전체주의 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바뀌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눈을 가리는 자가 이준석입니다. 그런데 이들 둘 사이에는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세월호 선장 이준석은 어떻게 할 줄을 몰랐던 겁니다. 뭐 완전히 멍청했던 겁니다. 세월호 선장 이준석이 아이들 300명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저러다가 이제 지 혼자 탈출을 했죠. 그런데 이준석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힘당 당대표 이준석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준석이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생각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4.15 부정선거도 발생했고 그리고 당내 선거도 이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리고 그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애가 이준석입니다. 당대표 선거였어요. 이준석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의도적으로 국민들을 이 선실에 가두고 침몰하는 배 속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자가 바로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 엄청난 악담을 했습니다. 암세포라고 했습니다. 악성 종양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당의 단합을 해친다. 이제 엄격하게 징계하겠다. 엄단하겠다. 이런 이제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민경욱 의원에 대해서는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인신공격을 가했습니다. 뭐 짜증을 느낀다. 그리고 이 몰락해 가고 있다. 명예를 잃어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민과 멀어지고 있는 자는 바로 이준석입니다. 뭐 이 궁극적으로는 이준석이 망하게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준석과 세월호 선장 이준석과 이 국힘당 당대표 이준석 간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후자는 알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국민들을 선실에 가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준석의 어떤 뭐 악마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황교안 후보는 뭐 여기에 굴하지 않고 이제 계속 소송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단시일 내에 해결되진 않습니다. 뭐 저도 알고 여러분도 다 알고 그리고 황교안 후보나 민경욱 의원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정선거 실체가 밝혀져서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그런 일은 지금 현재는 이제 당장 눈앞에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지리하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가서 반드시 이 나라를 완전히 이제 다시 새롭게 재창조해야 됩니다. 당장은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무작정 몇 년이 걸린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면은 1년 안에 이것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박주영 기자, 미래한국의 박주영 기자가 이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윤석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어제 토론회를 이제 이 차를 몰면서 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원희룡 후보와 홍준표 후보와 그리고 이제 윤석열 간의 이제 이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감을 했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느꼈는데 박주영 기자가 이제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부경 국힘 이제 경선 토론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윤석열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낸 토론이기 때문입니다. 원희룡 후보가 엄청난 공을 세웠습니다. 제가 핵심 대목 부분 워딩을 옮겨봅니다. 윤석열은 노무현 수사는 어리석은 대통령, 즉 이명박이 저지른 엄청난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사법정의다. 노무현 수사는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는 소통할 수 있는 훌륭한 의원들이 많이 있다. 윤석열이 이 민주당과 이제 손을 잡을 수 있다. 이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임기가 남아있는 전 정권 인사들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 교체하지 않겠다. 즉, 이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이 문재인이 박아둔 인사들이 뭐 전국에 뭐 온 기관에 다 있습니다. 그들을 뽑아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대통령만 국힘당 후보 이제 윤석열이가 만약에 되게 된다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이제 조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자들은 바로 문재인 정권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드러내지 않겠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희룡이 바로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정권 교체가 아니고 대통령만 살짝 바꿔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암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은 문재인을 이제 공격하지 않겠다. 수사를 하지 않겠다. 이것도 이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윤석열은 단 한 번도 문재인에 대해서 비난을 한 적도 없고 공격을 한 적도 없습니다. 정권 비판을 할 때 이 정권, 민주당 정권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에게 이제 감사한다. 충성심은 변함없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원희룡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를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윤석열은 애매하게 이제 삥 둘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이 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과 정치 보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원희룡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절로 드러나는 것, 예를 들면 조국 사건이라든가 이재명 게이트 같은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그 경우 수사를 하겠다. 그러나 누구를 딱 찍어놓고 그 사람 주변을 1년 12달 이제 뒤져서 찾는다. 이것은 정치 보복이다. 이런 정치 보복은 문재인을 상대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원희룡은 이명박 박근혜에 대한 수사는 정치 보복 아니냐. 이런 것을 암시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윤석열은 자신은 이잡듯이 뒤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얼버무렸습니다. 윤석열은 분명히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은 본질적으로 노무현 문재인 정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정치 성향, 이건 역시 노무현 문재인 정권입니다. 제가 윤석열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따지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이 본질적으로 이 윤석열은 노무현 문재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무현에 대한 수사는 잘못되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보호하겠다. 이것을 암시하고 있고, 이명박 박근혜는 조진 것은 그것은 사법 정의 실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이 앵키류님인데 어떤 분이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글을 올려주셔서 제가 이제 여기에 올렸는데 너무 긴 글이기 때문에 제가 다 소개하진 않겠습니다. 후반부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은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자, 윤석열 아래에 송태경 패부. 자, 이것이 송태경입니다. 좌빨입니다. 좌빨이 2016년 7월에 올린 글입니다. 광화문에서 윤석열을 만났습니다. 이때 세월호 광장에서 윤석열을 만났는데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이걸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송태경은 윤석열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18대 대선, 2012년 대선입니다. 2012년 대선이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최악의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즉, 2012년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된 그것을 부정선거라고 윤석열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윤석열이 노무현 문재인 지지자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천성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 송태경 좌빨이 윤석열을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앵키류님은 이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이 국힘당 후보로서 윤석열이가 되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가?
최재형이 홍준표를 지지한 이유는 확장성과 도덕성에서 홍준표가 윤석열보다 훨씬 우위하게 보았기 때문이다. 저도 그런 내용을 방송으로 만들었습니다. 홍준표가 20대, 30대 그리고 이 호남표에 대해서 확장성이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이 홍준표 후보를 최재형이 지지를 했습니다. 반면 윤석열은 확장성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보수 우파 유튜버들 이들의 세뇌된 60, 70대 이제 이 꼰대들이 있는 겁니다. 이 글은 이제 길어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멈춤을 누르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권 재창출보다는 정권 교체 요구가 20%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야권이 일단 유리한 상황인데 이 정권 교체라는 단어를 바로 이 윤석열 패거리가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윤석열 패거리는 문재인과 손을 잡고 그리고 사기 탄핵 세력과 손을 잡고 그리고 내각제 세력과 손을 잡는 것입니다. 내각제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믹싱을 하는 겁니다. 믹싱을 해서 이 귀족들의 과도 지배 체제를 만드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좌파에서 우파로의 정권 교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이 야권 후보가 진정한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이겨야 합니다. 압도적으로 이겨서 지금 현재 이 180석을 장악하고 있는 국회도 이제 뭉개버릴 수 있고 그리고 이 문재인 사람들로 가득 찬 대한민국의 이제 주요 이 기관들 이쪽도 이제 문재인 인력들을 완전히 끌어내야 됩니다. 완전히 이제 끌어내야죠. 숙청을 해야 되죠. 그럴 때 대통령이 애매하게 이기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 기관도 다 장악해 있고 그리고 국회도 넘어갔습니다. 뭐 지방자치단체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확장성이 넓은 이제 확장성이 큰 후보가 이 후보로 나서는 것이 야권에 유리합니다. 홍준표가 20, 30대 이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보다 훨씬 유리하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것은 선거공학적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역시 도덕성입니다. 대한민국 최근 선거에서 가장 치명적인 도덕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후보는 이재명과 윤석열입니다. 뭐 이재명은 말할 것도 없고 윤석열도 뭐 좌파들이 들고 있는 거 뭐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그리고 윤석열이 직접 연루된 것도 있습니다. 처가나 그의 부인뿐만이 아니고요. 이런 도덕성 시비가 본격적으로 이제 무대에 오르게 된다. 이 경우 윤석열과 이재명은 딱히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에 윤석열의 도덕적 흠이 이재명에 못지않게 드러나게 된다면 이 우파 국민들은 식상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윤석열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없는 그리고 이제 이재명 같은 경우는 부정선거라는 거대한 무기가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이용해서 이 윤석열에 대한 어떤 이 지지도를 떨어뜨린 다음에 부정선거를 이용해서 이재명 승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윤석열보다 도덕적 결함이 적은 후보가 이 대통령이 이제 후보로 되는 것이 야권에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또 하나의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문재인 어쨌든 지금 현존 최강 권력입니다. 문재인이 만약에 이 플랜 B를 가동하게 됩니다. 즉 이재명을 감옥에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다른 후보군을 내세우게 됩니다. 도덕적으로 이제 좀 결함이 없는 후보군을 내세우게 된다. 이 경우에 그 다음 화살은 바로 윤석열입니다. 민주당이나 문재인은 자정 노력을 했다. 이재명이라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이제 구속했다. 이렇게 자정 능력을 이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윤석열에게 그 타겟이 오게 되는 거죠. 윤석열 역시 날아갈 수도 있고, 윤석열을 감옥에 집어넣지 않는다면 윤석열의 지지도를 떨어뜨린 다음에 이 여권 승리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위험이 이제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역시 윤대진 사건, 윤어진 이 형제죠. 그리고 이 청부 고발 사건입니다. 청부 고발 사건 역시 대단히 심각합니다. 조성은은 아주 자신 있게 이 윤석열과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녹취록에서 윤석열 이름이 이제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실체가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만약 그 녹취록의 그 실체가 드러났을 때 윤석열의 개입이 만약에 이제 드러나게 된다. 이 경우는 윤석열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자, 이재명도 타격을 입고 윤석열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
이제 난타전이 되게 되는 거죠. 이 경우 여권은 부정선거라는 무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론 조작을 하고요. 실제로 윤석열 지지율이 55, 이재명이 45라고 하더라도 여론 조작을 해서 비슷하게 만들어버리고 막판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게 되는 거죠. 이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위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 이분 글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윤석열을 비토하는 이유는 윤석열 자체도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나 능력, 도덕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 주변에 모여있는 인물들이 대부분 기회주의자들이나 권력의 분화방들이기 때문이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장제원, 권성동, 신지호 등에 이어서 이번에 주호영, 윤상현도 윤석열에 붙었다. 이들의 면면을 보라. 자신의 정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함이 목적이지 새로운 정치,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는 기득권 세력의 구태의 상징물이다. 저도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 안 된다는 겁니다. 윤석열은 국힘당이 해체되어야 할 당이라고 일갈을 했지만 정작 해체되어야 할 이유를 제공한 자들이 바로 윤석열 캠프 안에 있고 윤석열 캠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수로서의 간판만 바꿔 달았지만 윤석열이라는 간판만 바꿨지만 그대로 썩은 인용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런 정권이 정권 교체가 된다고 한들 진정한 보수 우파의 회복이 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풀려난다고요? 자, 웃기는 소리죠. 윤석열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칼을 찌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서 윤석열 만세, 윤석열 만세 외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주세요. 미친 거 아닙니까? 미친 거죠. 미친 거. 내가 윤석열에 충격받은 것은 윤석열의 도덕성보다는 윤석열의 판단력과 그의 세계관에 있다. 지난 3월 최보식 기자가 윤석열과 이 진정스승, 천공, 사이비 도사입니다. 이들과의 관계에 대해 쓴 기사를 볼 때만 하더라도 윤석열의 세계관에 대해서 반신반의했는데 이번에 유승민과 이제 한판 붙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승민에게 천공 유튜브를 보라고 했습니다. 저도 천공 유튜버 한두 개 봤습니다. 사기꾼이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런 자의 유튜버를 유승민에게 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윤석열의 세계관에 대해서 그의 사고 수준에 대해서 그의 판단, 그의 지성 수준에 대해서 경악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도 이제 이 부분이 거론을 하신 겁니다. 주술적인 이야기입니다. 귀신에게 찹쌀떡을 팔아서. 저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뭘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윤석열 빠는 인간들이 있습니까? 제정신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제정신이면 윤석열을 빨 수가 없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윤석열의 수준 그리고 그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 종합을 하겠습니다. 윤석열은 문재인 앞잡이입니다. 노무현 앞잡이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천성적으로 노무현과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야권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이미 여러 차례 민주당에 좋은 의원들이 있다. 그들과 힘을 합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격하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를 하지 않겠다. 보호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야권 박근혜, 이명박에 대해서는 정당한 수사였다. 사법 정의의 실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자 논란도 그렇고 도사 강의도 그렇습니다. 이 정법 강의가 국민들 시각, 특히 기독교인들의 시각에서 부정적일 거라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무엇이 자신에게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판단도 못하는 이런 사고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판단력으로 냉혹한 세계 질서에서 어떻게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이익을 보호할 것입니까? 어떻게 해외 지도자들과 만나서 협상을 해서 그들과 기싸움을 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보호할 겁니까? 정법, 이 도사에게 물어볼 겁니까? 구술할 겁니까? 이런 저질 수준의 이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직시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게 된다면 문재인 정권 이 버전 2.0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윤석열은 이 문재인 무리와 이제 손을 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풀어주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 야, 사법 정의의 실현이었는데 박근혜 너 불쌍해서 내가 풀어준다. 이것이 이제
이 윤석열의 논리입니다. 그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그 사면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살려달라고 뭐 윤석열에게 울고불고 미친 거죠. 미친 거. 물론 어쨌든 뭐 대한민국 정치판이 다 미쳤습니다. 윤석열도 미친 놈이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도 다 미쳤고, 뭐 언론인들도 다 미쳤고, 부정선거도 그냥 방치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권자 여러분들, 국민들만은 제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결국 저 사람들은 나라가 망해도 돈 들고 다 미국으로 튀게 됩니다. 뭐 한 3, 40억 들고 미국 가서 이제 잘 먹고 잘 살겠죠. 나라 망하면은 피 볼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 국민들밖에 없는 겁니다. 이 나라를 국민들의 손으로 결국은 지켜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윤석열 만세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대로 사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일단은 대통령 후보로 내야 되고, 물론 지금 나온 뭐 홍준표에 대해서 저는 홍준표 지지자 아닙니다.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면 홍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저는 매일 이제 홍준표 욕을하는 글로 도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일단은 윤석열을 쳐내야 된다. 왜? 문재인 정권 2.0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투쟁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